그러니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이것도 시간에 들어가나? 이것도 시간에 들어가요? 네, 비서실장님, 강훈식 비서실장님.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 정무수석님. 예. 네. 최근에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 대법원이 정면 충돌했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호칭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단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당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수장이고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8월 21일 날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면 제청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그리고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제청한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저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났다. 대통령의 좋습니다.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PT 좀 띄워주세요. 네. 헌법 제104조 2항에 보면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자,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서울 북부지법의 정모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가 중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제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기라는 판사인데요. 김민기 판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 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의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 김민기 판사를 고집을 했을까?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혹시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좀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뜻 아닌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동의 안 하셔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합시다. 예, 김민기라는 분이 또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들어오는 사심제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 등을 만들었는데 부인이 한 대법원 판결을 배우자인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한다? 이건 이해 충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후보 제청했던 것입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법관 추천과 관련돼서 추천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 법률 추천 제도 자체에서 결함이 있었을 텐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추천해서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그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만 법률 자, 판단하시는 그렇지 게 아니라고 않습니다. 자, 왜 4명을 추천을 하느냐? 거기서 어떤 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나 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걸러낼 후보가 있기 때문에 4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명이나 지금 장기간 공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그만두고 그 후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곧 이홍구 대법관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장기간 공석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지난번에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공석에 두면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행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당과 청와대가 말이죠. 지금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 깬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또 쟁점 법안이나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례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그리고 또 본회의 단독 상정 표결을 했습니다. 이 관례 누가 무시했습니까? 또 법사위 간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할 때 그 자율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난번에 법사위 나경원 간사를 추천했는데 투표한 거 제가 정말 그걸 보고 야, 이게 기표소까지 설치해서 투표했습니다. 지금 국회법상 다수결 원칙이지 다수결 원칙이 우선이지 관례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의회 관례를 아주 휴지 조각처럼 무시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사전 조율의 관행을 들먹였습니다. 저는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합니다. 저는 상식적인 헌법 법률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헌법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자, 처장님. 예. 제가 뒤돌아서 얘기해야 되나요? 자, 또 김민석 당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PT 좀 띄워줘 보세요. 네.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이렇게 결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 자, 어디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이거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 조희대 씨는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오만의 극치입니다. 정당의 당대표가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요구는 권한이 있는 자가 쓰는 말입니다. 명령조입니다. 또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달라? 사법부 판사들은 뭘로 보는 겁니까? 졸로 보는 겁니까?